그때 지도부가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 최재성 총무본부장. 최재성 총무본부장. 예, 지금 사무총장이고. 다음에 강기정 정책위 의장. 예. 또 누가 계셨을까요? 김현미 비서실장. 예, 최고위원들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미 비서실장이고 지금 이제 홍종학 지금 장관이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이고 우리 홍종학 장관이 당시에 저랑 함께 지금 문제이노믹스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들었던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국민의당의 호남권 의원들은 다 친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10여 년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형님 동생하고 살았던 사이였죠.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의 내홍이라고 하는 것이 극점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안철수는 호남 중진들 거치 결정에 다른 말로 나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 그 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극심한 반대고 국민의당 당헌 당규에 전당원 투표는 33.3%가 넘지 않으면 통과 자체가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봤을 때 분당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일단은 현재로. 일단은 그에 대한 답변 전에 요즘 제가 어제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추미애 당대표는 참 좋겠다. 왜요? 맨날 그동안 우리가 10여 년 동안 우리 민주당에 나가라, 쪼개라, 물러나라 이걸 입에 달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당에 다 가 있으니 좋겠다. 당대표 하기 참 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맨날 물러가라. 그냥 그런 DNA가 있는 분들이 지금 밖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국민의당은 반드시 쪼개질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사고랑 비교한 건 좀 그렇지만 사실 애견된 참사에 가깝잖아요. 네.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정치적 목적으로 이합 집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나갈 땐 좋았는데 아래 바닥에 머무르게 되니 본성들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사실은 통합을 향해서 가지만은 사실은 쪼개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 하나 이 쪼개질 건지 안 쪼개질 건지를 안 쪼개질 유일한 길은 33.3%를 넘지 못할 때. 근데 과거에 국민의당이 전당원 투표를 2번을 해봤는데 한 번은 17%, 한 번은 24% 이래가지고 33.3%를 못 넘었다 그러네요. 그런 걸로 보면 통합론을 추진한 안철수 쪽은 대표 쪽은 33.3%를 넘기기 위해서 차떼기를 할 거고 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차벽을 설치할 것이고 아이고. 물론 이것이 온라인 투표고 ARS 투표이기 때문에 차벽이라든가 차떼기가 불가능합니다만 어떻든 상징적으로 차떼기와 차벽 설치에 총력 동원해서 33.3이라는 걸 넘기거나 저지하거나 이런 31일까지죠. 29일, 30일까지 싸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20여 년 전에 정당들 역사에 강목 등장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구태가 지연될 가능성은 정말 높아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호남권이든 당내에서 안철수 대표를 비토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결국 만약에 분당을 했을 경우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홍준표 대 유여의 막말 진흙탕 싸움하고 안철수와 반안철수의 이 당권 투쟁 이걸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왜 저렇게 조용하지?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나? 왜 안 싸우지? 여당의 위험. 이제 이런 정도로 농담을 할 정도인데 결국은 이제 호남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요. 그렇지 않아도 호남의 지역위원장들과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합되면 이제 일부든 전체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통합되면 또다시 우리는 그러면 저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또 배제되면서 우리 선거에 나갈 기회도 잃은 것 아니야? 이런 우려와 지금 이런 거 엄청나게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당 관계자들 지도부들 쭉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좀 듣고 있고 그런데요. 호남에서 정치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오라나싱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 통합이 되면 그동안에 노력했던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또 내년에 출마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지방자치 출마자들 이들이 또 다른 상황에 몰리게 된다.
현역들한테 지역위원장을 넘겨준다. 이런 위기감을 호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 없었다면 모를까 있었던 걸 다시 재정리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문제면 온도 한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출마하고 싶은 한 출마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선택받은 사람이 이긴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어떤 살콩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의원님이시잖아요.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안 갔으니까 뭐 희생을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경우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개문발차 형태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가 일당이 만약 된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안철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합쳐야 되는가? 합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지금 엄청난 고민과 그 불안감이 호남에 정치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분당이 안 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 사이에는 이제 당내에서 극심한 어떤 내용 상태로 갈 텐데 문제는 지금 호남의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하고 딱 벽이 생기는 순간에 하는 모든 말들은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돕자. 자기들 지역구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여론이 자꾸 왜 니들은 반대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올 때 느끼는 압박감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봐서 합당 형태라기보다는 호남이나 이런 분들이 분당을 한 뒤에 원내 교섭단체 정도로 이렇게 머물면서 개혁을 좀 도와주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사실은 대표가 당을 저렇게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개혁연대를 만드는데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네. 우리 개혁입법이라든가 개헌의 문제라든가 이런 개헌의 이슈와 개혁입법을 위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등 또 뭐 자유한국당에 뭐 개별적으로 있으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개혁연대를 만들어서 200석을 만들어서 어떻게 개헌 분권형 개헌으로 추진할 거냐. 또 지금 많은 법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 이런 개혁연대로 나가주는데 머리를 싸매고 골몰해야 되는데 이 안철수 대표가 자기의 대권욕이라든가 또 아주 작은 내년 지방선거 욕심 때문에 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만약 안철수 대표가 중심을 딱 잡고 민주당과 함께 또 바른당의 일부 합리적인 사람들과 함께 개혁연대를 만들고 개헌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로 막 달려가게 되면 자유한국당 저 홍준표와 윤여의 그 싸움의 결과가 우리한테로 그대로 민심이 됐든 국회 내의 어떤 의석이 됐든 올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 지금 안철수 우리 대표가 참 어리석은 행위를 한 거죠 지금. 지지율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80% 이렇게 막 고공행진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게 국민 눈높이라는 거거든요. 문재인 잘한다도 있을 거고 잘해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인물을 저는 한번 봅니다. 하나는 안철수인데요. 개혁 돕자. 우리가 비록 당은 다르지만 개혁 돕자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힘을 합쳐주는 쪽으로 계속 국민의당의 활동들이 그렇게 갔다면 지금처럼 지지율이 안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일 거고 또 다른 형태로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유효회와 홍준표의 싸움에서 좀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근데 홍준표가 유효회를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했을 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라는 게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국민에게 빚을 안기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한테는 내가 빚이 있어 할 정도의 뭔가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유효회 입장에서요. 좋다. 홍준표의 어떤 당 개혁을 위해서 나 당협위원장 안 되는 거 개의치 않겠다. 돕겠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저는 유효회가 영웅되고 홍준표는 정말 속 좁은 이런 상태도 됐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대표적인 애가 의원님이시잖아요. 강기정, 뭐 정청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결인 거야. 반대의 결인데 열심히 지역구를 다져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컷오프를 시켜. 그러면은 유효회 같으니까 이제 막 오늘 보니까 인형 들고 나타나고 막 이상한 짓 해요. 약간 좀 혼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꾹 참잖아요. 당을 위해서 이게 10몇 년씩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국회의원 하지 마라고 당이 자르면은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근데 그걸 참잖아요. 이쪽 분들은. 특히나 우리 강기정 의원님 대단하신 건 나가면 무조건 당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도대체 청개구리처럼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문제는. 정치는 명분인데 국민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도우면서 개혁을 도우면서
분권형 개헌으로 갑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하고 했으면 정말 박수 받았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비슷한 경우가 2014년 전에, 그러니까 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안철수 후보가 당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나갈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 대응하지 말고 안철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특히 선거법, 이 불합리한 선거법 개혁이라든가 개헌의 문제 또는 선거법 개혁 전국 추진본부, 투쟁본부 이런 걸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캠페인을 했다면 안철수 후보는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는 당시에 그런 국민적 요구인 선거법이나 이 정치개혁이나 개헌의 문제를 뒤로 하고 바로 당을 만들어서 그 지방선거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지방선거 대응하다 안 되니까 김한길 대표하고 3월 1일 날 합당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안철수 후보는 또 한 번 망가지게 됐는데, 어떻든 지금도 안철수 후보가 너무 정치를 애처럼 해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명분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만 못 느끼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네. 그러면서 그걸 모르니까 소멸해가는 과정 일처럼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사의 반전 같은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보낸 결과 민심은 다시 돌아오더라. 뭐 이런 거고. 뭐 그것도 있고, 역시. 저는 늘 잘 쓰는 말로 역시 백마 타고 온 지도자는 없다. 갑자기 짠 나타난 지도자 없다. 고건이 그랬고 반기문이 그랬고 안철수가 그랬고, 결국은 당에서 준비하고 커온 사람들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가 나른다에서 지금 고정 출연하시는 정치인분들 보면은 네. 열심히 뛰시고도 뭔가 불이익을 받고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억울한 분들 알아주는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지도부가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 최재성 총무본부장, 최재성 정무본부장, 네, 지금 사무총장이고, 다음에 강기정 정책위 의장, 또 누가 계셨을까요? 지도부가? 김현미 비서실장, 네, 최고위원들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미 비서실장이고, 지금 이제 홍종학 지금 장관이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이고, 우리 홍종학 장관이 당시에 저랑 함께 지금 문제이노믹스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들었던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어떤 이미지라 이런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국민의당의 호남권 의원들은 다 친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10여 년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고, 10년 동안 우리 민주당에 나가라, 쪼개라, 물러나라, 이걸 입에 달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당에 다 가 있으니 좋겠다. 당대표 하기 참 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맨날 물러가라. 그냥 그런 DNA가 있는 분들이 지금 밖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국민의당은 반드시 쪼개질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사고랑 비교한 건 좀 그렇지만 사실 애견된 참사에 가깝잖아요. 네.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정치적 목적으로 이합 집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나갈 땐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들 형님 동생하고 살았던 사이였죠.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의 내홍이라고 하는 것이 극점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안철수는 호남 중진들 거치 결정에, 다른 말로 나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 그 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극심한 반대고, 국민의당 당원 당규에 전당원 투표는 33.3%가 넘지 않으면 통과 자체가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봤을 때 분당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일단은 현재로. 일단은 그에 대한 답변 전에, 요즘 제가 어제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추미애 당대표는 참 좋겠다. 왜요? 맨날 그동안 우리가 10여 년 할 것이고, 아이고. 물론 이것이 온라인 투표고 ARS 투표이기 때문에 차벽이라든가 찻대기가 불가능합니다만, 어떻든 상징적으로 찻대기와 차벽 설치에 총력 동원해서 33.3이라는 걸 넘기거나 저지하거나 이런 31일까지죠. 29일, 30일까지 싸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20여 년 전에 정당들 역사에 강목 등장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구태가 지연될 가능성은 정말 높아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호남권이든 당내에서 안철수 대표를 비토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결국 만약에 분당을 했을 경우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 중에 하나겠죠. 네.
아래 바닥에 머무르게 되니 본성들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사실은 통합을 향해서 가지만은 사실은 쪼개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 하나 이 쪼개질 건지 안 쪼개질 건지를 그 안 쪼개질 유일한 길은 33.3%를 넘지 못할 때. 근데 과거에 국민의당이 전당원 투표를 2번을 해봤는데 한 번은 17%, 한 번은 뭐 24% 이래가지고 33.3%를 못 넘었다 그러네요. 그런 걸로 보면 통합론을 추진한 안철수 쪽은 대표 쪽은 33.3%를 넘기기 위해서 차떼기를 할 거고 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차벽을 설치할